안녕하세요, 조커스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자 도구로 자막을 만드는 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자, 문자 도구 타입2를 쓰는 법을 배우기 전에 상업적으로도 무료로 쓸 수 있는 일단 폰트를 추가하는 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눈누라는 사이트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여기 있는 폰트는 여러분이 아주 자유롭게 무료로 쓸 수 있는 폰트고요. 이 중에서 하나를 제가 다운받아서 설치하는 것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폰트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썸네일용을 원하신다면 보통 이 고딕체 중에 선택해도 좋고요. 브이로그나 자막용 자막 같은 경우는 고딕도 좋지만은 손글씨체도 많으니까 여러분이 마음에 드시는 거를 골라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미리 한번 여러분이 타이핑을 해보면 조커스마일 글씨가 어떻게 나오는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쭉 보시고 마음에 드는 폰트를 설치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양진체를 한번 다운받아 볼 건데요. 자, 일단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저희 클릭을 하면은 이 다운로드 버튼이 있어요. 자, 이거를 클릭하면은 폰트를 다운받을 수 있는 홈페이지로 들어갔습니다. 이 폰트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 있는데 항상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다운로드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이 라이센스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물론 눈누에 올려져 있는 폰트는 거의 다 무료긴 한데 일반 유튜브용이나 상업적 용도로도 충분히 사용한다고 적혀 있기 때문에 그냥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TTF, OTF 두 가지 스타일로 받을 수가 있는데요. 쉽게 그냥 TTF는 윈도우용, OTF는 맥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프리미어에서는 폰트 선택할 때 특히 문자 도구에서는 자막이 한글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자막 이름이, 폰트 이름이.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영문 폰트가 양진인데 요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일단 요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운 받아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압축을 푸시면은 요렇게 설치 화면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 오른쪽 위에 설치 버튼 눌러주시면은 끝입니다. 사실 제 컴퓨터에 이미 깔려 있어서 그냥 얘 눌러드리면 되고, 이미 프리미어 프로가 실행 중이신 분은 재시작하시면 되고요. 지금 저는 프리미어를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저는 자막을 쓰기 전에 검은 색깔로 색상 매트를 하나 만들어서 자막을 써볼 건데요. 일단 시퀀스를 하나 만들고 이 타임라인 옆에 도구, 툴 중에서 이 마지막에 있는 문자 도구 타입 툴이 있습니다. 영어로. 이거를 선택하시고 프로그램 모니터에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위치에다가 클릭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클릭해주시면은 빨간 커서가 생김에 동시에 타임라인에도 이렇게 그래픽 파일이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으실 거예요. 여기다가 여러분이 원하시는 글을 쓰시면 됩니다. 자, 안녕하세요, 조커스마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글 써주시면 되고요. 위치는 바로 그냥 이 선택 도구 셀렉션 툴로 바꿔서 이렇게 이동시킬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크기도 만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외곽에서는 회전도 할 수 있고, 여러분이 자유롭게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기준점이 여기 있죠? 앵커 포인트가. 그래서 기준점을 정중앙으로 하시면은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크기나 회전을 줄 수가 있고요. 타임라인에서 이 자막이 선택되어 있을 때 효과 컨트롤로 가주세요. 효과 컨트롤. 단축키는 Shift 5번. 자, 효과 컨트롤 가주시면은 이렇게 자막이 선택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막은 효과라 생각하시면 좋아요. 효과. 그래서 텍스트 효과가 적용이 된 거고요. 자, 선택이 안 되면 효과 컨트롤이 선택이 안 되는데 자막 클립을 선택하시면은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자막, 텍스트가 들어가 있는 거를 볼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왼쪽이 화살표를 눌러서 세부 효과를 열어주면은 여러분이 변경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뜹니다. 첫 번째가 바로 폰트예요. 폰트. 그래서 폰트를 클릭하시면 여러분이 다양한 폰트를 고를 수가 있는데,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폰트 이름이 물론 한글도 있지만은 대부분 영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싶은 폰트가 한글이어도 영문으로 뜨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운받았던 게 양진이니까 양진을 그냥 알파벳 순서대로 보셔도 좋고요. 아니면 그냥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양진이니까 YANG. 자, 바로 나오죠? 자,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만약에 바로 폰트가 안 바뀌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문자 도구 선택했을 때 바로 안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을 거예요. 저는 지금 잘 바뀌지만, 자, 그럴 경우에는 선택 도구를 바꾸신 다음에 폰트를 바꾸시거나, 혹은 여기를 그냥 더블 클릭해서 혹은 원하는 부분만 이렇게 드래그 하신 다음에
폰트를 바꾸시면은 그 부분만 바뀌게 될 겁니다. 자, 밑에 있는 게 바로 폰트 크기인데요. 폰트 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 폰트 크기를 바꿔도 커지지가 않죠. 선택이 안 돼서 그래요. 선택 도구로 바꿔서 폰트 크기를 바꾸시거나 혹은 여러분이 원하시는 부분만 드래그 하셔서 크기를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자, 쭉쭉 나가 볼게요. 다시 원래 모든 폰트를 양진으로 바꿔볼 거고요. 그리고 빠뜨린 게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좀 자주 쓰는 폰트가 있다 하시면은 여기 보시면 별이 있습니다. 즐겨찾기인데요. 이거를 클릭하신 다음에 여러분 다음에 폰트를 쓰실 때 위에서 이 별을 클릭하시면 여러분이 즐겨찾기한 폰트만 나오게 될 겁니다. 여기 보면 제가 좋아하는 이 베스킨라빈스 폰트도 있고, 그 다음에 블랙한스 검은 고딕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즐겨찾는 거는 별로 설정해 두시면 빠르게 쓸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시 양진체로 바꿔서 좀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가운데 정렬을 빠르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선택 도구를 클릭하신 다음에 이렇게, 저는 지금 빨간색 선이 뜨죠. 그 이유는 이 프로그램 모니터 아이콘 중에 어떤 걸 설정이 되냐면, 자, 여기 보시면, 자, 이 프로그램 모니터에서 스냅이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요 아이콘이 활성화 되어 있으면은 여러분이 그냥 드래그 하시면은 그냥 정 가운데서 이렇게 딱 스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기능이니까 이 기능을 켜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정렬 버튼은 우리가 흔히 쓰는 한글 문서에도 있기 때문에 뭐 쉬우실 거예요. 왼쪽은 우리가 자막을 쓰면은 자막이 오른쪽으로 가질 거고, 그 다음에 가운데면은 다시 한번 자막을 옮겨야겠죠. 다시 가운데로 딱 옮긴 다음에 글씨를 추가하면은 글씨가 양쪽으로 퍼지는 거고, 저 오른쪽은 뭐 아실 거니까 더 하진 않을게요. 뭐 두껍게 하는 거, 이것도 선택을 하신 다음에 뭐 두껍게 하는 거, 이탈릭체 뭐 이런 거는 다 아실 거니까 패스할 거고요. 이 마지막에 있는 이 밑줄 기능이 이번 2020 버전에 새로 생긴 기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아셔야 될 만한 거는 바로 이 자간, 이 트래킹이라고 하는 기능인데, 이 글자 사이사이를 이렇게 더 멀게 하거나 가깝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행간이라고, 만약에 두 줄이면은 이 두 줄에 간격을 띄우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만 설명드렸고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한번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바로 이 모양입니다. 모양. 첫 번째, 7은 이 자막의 색깔이에요. 자, 선택도로 바꿔서 색깔 바꿔볼게요. 빨간색 바꾸면, 자, 빨간색이 되죠. 그리고 만약에 원하시는 부분만 바꾸시려면 드래그 하신 다음에 색깔을 바꾸시면은 이렇게 색깔이 바뀌게 됩니다. 잠깐 제가 언더라인 밑줄은 빼줄 거고요. 자,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고, 외곽선을 낼 거라서 잠깐 색상 매트 색깔을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자, 아까 검은색이었기 때문에 빨간색, 하얀색이 잘 보였지만은 흰색의 경우 자막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막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쓰는 게 바로 이 선입니다. 선. 자, 이 선을 한번 써볼 건데요. 선을 클릭하시면 뭐 해도 아무것도 안 생기죠. 그 이유는 지금 선택이 안 돼서 그렇고, 전체 선택한 다음에 선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선 클릭하면 좀 선이 생긴 거예요. 잘 보이진 않으시겠지만, 그래서 이걸 드래그 해보면은 요렇게 외곽선이 생긴 거를 볼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제가 검은색으로 볼게요. 자, 검은 색깔로 바꿨습니다. 가독성이 생겼죠? 원하는 색깔을 고르신 다음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게 두께예요. 선의 두께, 외곽선의 두께.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항상 이렇게 선택하신 다음에 두께를 여러분이 원하시는 만큼 올리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플러스 버튼은 뭐냐? 여러분이 외곽선을 2개 이상 쓰고 싶으실 경우 이거를 클릭하시면 선이 계속 들어갑니다. 자, 다음 선은 제가 핑크색으로 한번 넣어볼게요. 두 번째 선을 선택한 다음에 핑크색을 고르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선 폭을 올려주면은, 자, 두 가지 색상의 외곽선이 생긴 겁니다. 물론 여러분이 지울 수가 있어요. 필요 없으시면은 이 마이너스 버튼 누르시면은 선이 싹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선을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일단 선 다시 제가 없앤 다음에 조금 더 두껍게 만든 다음에 제가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자, 정중앙으로 딱 이렇게 배치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외곽선을 좀 더 두껍게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엔 폰트 잠깐 바꿔볼게요. 좀 더 저게 어떤 기능인지 보기 위해서 제가 좋아하는 폰트 중에서
베스킨라빈스 폰트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지금 폰트가 뭐 좋긴 좋은데 외곽선에 보니까 이렇게 삐죽삐죽하게 각이 져가지고 조금 보기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자, 이거를 바꾸시려면 설정 아이콘을 클릭하신 다음에 이 선 연결 라인 조인을 바꾸시면 됩니다. 현재는 지금 마이터 연결, 마이터 조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직각으로 각이 져서 표현이 되는데요. 요거를 원형으로 바꿔보면은, 자, 원형 둥글둥글하게 바뀌게 됩니다. 다음에 한 번 더 바꿔볼까요? 마지막으로 경사 연결, 이런 식으로 자막을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 원하시는 스타일대로 편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반적으로는 이 원형 둥글둥글한 스타일이 많이 쓰겠죠. 물론 여러분의 자막이 좀 둥글둥글하다면은, 그래서 적당하게 여러분 선 두께도 잡아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아까보다 좀 보기 좋아졌죠? 이번에 하얀색으로 바꿔볼게요. 하얀색으로 바꾸고요. 자막을 이번엔 다 전체 그냥 검은색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물론 흰색, 검은색은 완전히 반대되는 사양이기 때문에 자막이 잘 보이게 될 거예요. 만약에 자막이 하얀색이라면, 자, 하얀색이라면은 자막을 좀 잘 보이게 하려면 이때 쓰면 좋은 게 바로 이 그림자, 어두운 영역, 섀도우입니다. 요거를 클릭하시면은 자막에 그림자가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자막에 뭐 다른 색깔이 들어갔다고 쳐도 이 그림자로 인해서 굉장히 가독성이 있게 바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가독성이 있는 글씨를 원하시면은 이렇게 어두운 영역, 섀도우를 넣거나 혹은 이렇게 선을 추가하시는 거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극장 가서 보셔도 그 극장에 있는 자막에 항상 선이나 혹은 이 섀도우, 어두운 영역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어두운 영역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첫 번째는 투명도입니다. 투명도가 100%면은 완전 진한 그림자가 될 것이고, 없으면은 없겠죠. 그래서 퍼센티지 여러분이 바꾸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각도예요. 그림자를 어느 각도로 줄 것인지, 그 다음에 첫 번째 게 거리입니다. 거리. 이 그림자 거리를 얼마큼 뛸 것인지 요 정도 띄워줄 거고요. 자, 그 다음은 얼만큼 크기를 잡아줄 것인지, 이렇게 크기를 여러분 잡아줄 수 있고요. 마지막은 얼만큼 흐리게 만들 것인지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0%면은, 퍼센트는 아니고 0이면은 이렇게 아주 칼같이 요약선이 보이게 될 거고요. 흐리면 흐릴수록 그림자가 이렇게 투명해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요거는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맨 처음 기본 설정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넣은 듯 안 넣은 듯 넣으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두운 영역을 빼고, 자, 지금 제가 정렬을 가운데 맞춤으로 해둬서 제가 자막을 쓰면은 양쪽으로 퍼지게 됩니다. 자, 이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기능이 바로 이 배경, 백그라운드라는 기능입니다. 여러분 요걸 키시면은 이게 배경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보는 유튜브에서 자막바 같은 거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지금 보면은 자막바가 자막 사이즈 비해서 좀 작죠? 그래서 요거를 크게 하시려면은 여기 있는 크기를 올리시면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이 정도 사이즈에, 그 다음에 투명도는 이 정도 투명도로 할 거고요. 색깔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색깔도 검은색으로 약간 반투명하게 했고요. 자막 색깔도 항상 뭐 검은색, 흰색이 눈에 제일 잘 보여서 자막도 흰색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막바를 만들면 좋은 점은 뭐냐면, 지금 정렬이 가운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막을 쓰시면은 자막에 맞춰서 자막바도 같이 움직인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자막 작업을 하실 때는 굉장히 쉽습니다. 밑에가 영상 길이라 치면은 자막을 하나 쭉 길게 만드신 다음에 어떤 말이 끝나면은 컷 편집으로 잘라주시고, 그 다음 내용을 바꿔주시면 되는데, 이 내용 바꾸는 거는 여러분이 지금 문자 도구실 때 가까이 가시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창이 뜹니다. 여기를 클릭하신 다음에 여러분이 내용을 바꾸시면 됩니다. 그러면 안녕하세요, 조커스말입니다. 바꾸시면 됩니다. 쭉 가다가 또 바꾸시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컷 편집 하시고 내용 바꾸시면 되는데, 문자 도구가 아니어도
이 선택 도구 셀렉션 툴이었을 때도 여기를 그냥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잡히게 되고 다른 내용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는 자막을 뭐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해서 뭐 내용을 바꾸고 이랬었는데 그냥 지금은 하나 쭉 그냥 드래그 하신 다음에 여러분이 잘 만들고 싶은 포인트에서 자막 내용 바꾸고 이런 식으로 계속 자막을 바꿔 가시고, 지금처럼 자막을 쭉 보이게 하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자막을 그냥 잘라서 중간중간에 비우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막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배경 기능 때문에 조금 쉽게 자막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고, 오늘 알려드릴 내용 중에서 또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자막을 만드시면은 이 지금 우리가 열심히 배웠던 모양 밑에 이 변형이라는 효과가 붙어 있습니다. 이 변형은 제가 클릭을 해보면은 이렇게 자막이 잡히게 되는데요. 자막을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자막을 움직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영상 클립을 선택하면은 기본적으로 이 동작 효과가 들어가지는데, 이거랑 위에 있는 거랑 어떤 거를 움직여야 되는지 헷갈려 하시는 분이 많으세요. 그래서 동작을 움직여도 자막이 움직이고 변형을 움직여도 자막이 움직이는데, 제가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자막 작업하실 때는 동작을 움직이시면 안 돼요. 자, 그 이유는, 자, 동작은 일단은 지금 이 자막 여기 클릭하시니까 보이시죠? 이렇게 파란색으로 잡혀 있는 게 선이 잡혀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게 움직이게 돼서 이 전체 레이어가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움직였을 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러분이 실수로 뭐 드래그를 해서, 제가 뭐 드래그를 해서 한번 좀 움직여 보겠습니다. 실수로 선택해서 움직였다. 그러면 이렇게 자막이 잘리게 돼요. 이런 식으로 자막이 잘리게 됩니다. 드래그 하시면. 왜냐? 지금 우리가 드래그해서 움직이는 거는 우리가 항상 썼던 이 위치, 포지션이 아니고 동작에서 여기가 아니고 바로 이 변형의 위치입니다. 변형의 위치. 그래서 이 동작은 이 전체를 보여주는 틀이에요. 그래서 틀은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틀은 처음에 이 상태로 놔두시고 위치를 여러분이 드래그를 하시거나, 지금도 틀이 움직이죠. 전체 틀이 움직이면 안 되고, 이 변형의 위치가 이렇게 움직이셔야 돼요. 요렇게. 그래서 가능하시면이 아니고 반드시 자막이 위치를 바꾸실 때는 이 변형에서 위치를 바꾸셔야 됩니다. 그러면 잘릴 일이 없고, 여러분이 자막을 길게 써도 자막이 잘릴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동작에서 위치를 바꿔 두시면 여기까지가 지금 자막이 보일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 여러분이 자막을 조금 뭐 길게 쓰시거나, 내용을 바꿔볼까요? 그러면 자막이 이렇게 잘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자막을 움직이실 때는 이 변형에서 바꿔주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변형 말고 이 위에 있는 벡터 모션이 뭔지, 그리고 자막 애니메이션 만드는 법, 그리고 여러분이 자막을 좀 쉽게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는 이 기본 그래픽, 그걸 좀 더 설명해 드릴 테니까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로 피드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